요즘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아니, 왜 원화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야?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보통, 그거야 미국 달러가 워낙 강해서 그렇지 라고들 하잖아요. 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강달러 현상, 그 너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경제 지표라는 게 객관적인 숫자 같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실제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신뢰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브랜드 가치 같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냥 재무제표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는 믿을만해, 미래가 밝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화가 약세라는 건 바로 이 프리미엄이 깎여 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관점을 싹 바꿔볼까요? 우리가 지금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그런 글로벌 투자자가 됐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예전처럼 한국 경제 엄청나게 성장한다 이런 스토리는 이제 잘 안 보이고요. 정책은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원래부터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더 커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환율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 말이 투자자들의 심정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한국 경제가 당장 망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투자할 곳은 널리고 널렸는데 이 모든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굳이 지금 한국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 핵심 우려사항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말고는 이거다 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예전엔 그냥 먼 미래 얘기 같았던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이젠 진짜로 경제 발목을 잡는 현실이 됐어요. 여기에 내수 시장까지 약하다고 하니 투자자들 생각엔 한국 경제가 회복돼도 예전 같진 않겠구나 이런 인식이 쫙 깔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려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차라리 나쁜 정책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쁘다는 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 이게 최악의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나 부동산, 산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보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한 불만 끄려는 단기 처방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 이 정책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결국 예측 불가능하다는 리스크만 더 커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려, 바로 리스크가 겹쳤다는 겁니다. 원래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환율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까지 딱 붙어버린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두 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더 큰 이익을 내놔라. 즉, 이중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율을 움직이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떨어지는 연쇄 반응이에요. 먼저 한국 시장을 안 좋게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을 팔겠죠. 그리고 그렇게 손에 쥔 원화를 자기네 나라 돈, 즉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시장에선
원화를 파는 사람은 많아지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얼마에 팔고 있냐,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라는 이 인식, 이 기대감, 이게 환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심각한 위기인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라가 부도날 걱정, 달러가 바닥날 걱정,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기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한국 경제의 기초 치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종류의 환율 문제, 어쩌면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투자자들의 태도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태도의 변화인 셈이죠. 결국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왜 이러냐고요?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한국이라는 투자처의 매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딱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 이 신뢰 프리미엄을 과연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